자, 이 성공풀이 주식 단타방은 물론 저희가 고점을 무기명 채권인데 채권을 하는 게 아니라 무기명 채권을 발행한 회사를 자 매매합니다. 근데 주로 이 무기명 채권 안에서 이제 네 잘못 고르시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은 좀 싹 팔았죠. 팔았던 이유가 아직 고점은 남아 있어요.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ERW 방에서 주식을 할 때는 손을 놓고 있었어요. 못하죠. 근데 지금 같을 때는 보통 매매를 할 때 움직임을 자 매도를 카카오톡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무기명채권이. 근데 무기명채권이 이젠 조금 선별되기가 쉽죠. 제가 예전에 무기명채권을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이제 무기명채권을 들어갈 때 왜 어려웠냐면요. 겹치기 채권 때문에 아주 신경이 쓰였어요. 자, 겹치기 채권. 무기명채권을 완벽한 걸 보고 들어갔어도 겹치기를 업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겹치기 채권을 발행하는 애들이 있어요. 업황이 좋아도 하지만 결국은 그 무기명 채권을 따라가지만 조정이 옵니다. 뭐 대놓고 얘기하면 못하겠어요. 자, 요런 것들. 자,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 겹치기 채권이 특히 시총이 낮은 애들은 근데 시총이 높은 애들도 높은 자 500억이 사실 500억이 뭐 많냐 1000억이 많냐 이러겠지만 무기명채권을 고르면서 삼성전자 무기명채권은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거 받고 주식하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자 공개 입찰된 채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다 아는데 뭘 그쵸? 자 공개 입장 안 되면 사모만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공모 자 손도 댈 수 없는 거죠. 사모만 주로 사모채권만 주로가 아니라 100% 사모채권만 자 발행한 종목을 이제 찾아보는 건데 여기서도 갈림길이 나옵니다. 다 맞아떨어진 데가 딱 해서 뭐 하나를 잘 못 보면 그 리픽싱이 외부에서 분명히 비매출이 했지만 외부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자 채권 그런 약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되고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저가 종목인데 빠르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그 수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팔아버렸습니다. 아시죠?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쫙 팔고 한 종목을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오르고 있죠. 물론 자 목표 금액은 높지만 그래도 팔아 나가세요. 왜냐면 자 사유라는 게 있어요. 채권에는 사유가 나오면 그때는 자 생각했던 고점은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무기명자와 무기명채권 자 그리고 발행할 때 자 발행기관 근데 아시겠죠? 무기명채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무기명채권은 누가 발행을 했는지 일단은 당연히 모르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 저 무기명채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하나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발행자도 뭐 똑같고 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채권의 바로 이자도 중요하고 또 딴 얘기를 하려니까 자 이걸 얘기할까 자 중요한 건 반드시 준비된 회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요 이 무기명 만약에 여러분 업황으로 주식을 산다 확실한 건 회사가 알아요. 자 아무리 옆에서 업황을 해도 확실하면 채권을 발행합니다. 당연히 투자활동 현금으로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리고 테마 가려내야 되죠. 진짜 테마 수혜주가 있고 가짜 테마주가 있죠. 여러분 테마주 잡았다가
쪽박당하고 막 하한가 들어가죠. 진짜 그래서 대장주를 잡아라 그렇지만 정말 테마주라면요. 바로 준비된 회사여야지만 돼요. 뭔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품절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채권 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 종목 중에서 테마주의 대장주인 경우가 하지만 무슨 대형 일단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자 무기명 채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매입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또 증권관리위원회가 유가증권서를 낼 필요가 없을 때 그 인수 주선기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무기명 채권 안에서 정확하게 했다. 자 인수 기간도 없어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당연히 그 종목은 오른 거예요. 그래서 무기명 채권은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요. 무기명 채권은 반드시 당연히 자 손절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명 채권은 증권관리위원회 유가증권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인수 주선기간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수의 자녀 등 특수관계 재벌들의 재산 증여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일단 쓰인다고 나왔어요. 기업이 매입자를 개별적으로 접촉 공개 매수는 자 바로 3호가 아닌 공모채권으로는 주식을 고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겠죠. 그냥 이거 채팅장으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 수익을 내가면서 팔아가셔야지 돼요. 퍼센트대로. 그것도 문자를 드립니다. 아침에 일단 싹 걸기 시작해요.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걸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무기명 채권들 원래 기본적으로 매수는 그냥 하락시 음봉일 때마다 하락시마다 매수하는 거예요. 자 하락시마다. 그러니까 자 하락시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최근 드리는 종목들은 자 한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하지만 무기명채권 종목 중에서 많이 빠졌다 그러면 어이구 이거 손절 자 지금 손절했다가 까무러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풋옵션 종목 물론 콜옵션이 앞에 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특히 반복적으로 콜옵션과 풋옵션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튀거든요. 주로 하락 지점에서부터 4~5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퍼센트대로는 이렇게 팔아 나가셔야지 돼요. 비중대로 안 팔아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점을 드리지만 퍼센트대로 자 팔아 나가야 돼요. 그날 팔았던 이유는 좀 종목들을 뭐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물론 고점은 더 높아요. 그래도 이렇게 몇 개씩 팔아 나갔던 거는 좀 있었던 종목들 자 뉴프렉스를 잡으려고요. 무기명 채권 을 발행한 종목 중에 장외시장에서 움직임이 슬슬 나오기 때문에 자 1차 2차에 걸어서 그날 이제 팔았는데요. 자 채권 종목은 아시겠지만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채권 종목 중에 전부 다가 아니죠. 골라내야 되겠죠. 골라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채권 그러면 리픽싱을 굉장히 이제 찾아보면 바로 나온 게 리픽싱이에요. 외부에서 팔아먹는 거. 자 하지만 비매출로 잡겠죠. 밖에서 못 팔는 그럼 비매출 종목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반드시 퍼센트로 팔아나가야 되는 겨. 자 물론 날짜를 다 보고 이미 만기가 된 채권들은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근데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요. 정말 테마주인데 채권이 발행이 있는 종목들 중에 다 테마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 그런 종목들이 품절주잖아요. 거래량이 적은데 채권까지 특히 또 우연한 경우는 아니에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발행한 거죠. 임상을 한다 그러고서 채권 발행을 하나도 못한다 그러면 자기네 돈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 정말 확실해요. 임상 실험을 들어갔는데 그렇다 그러면 아시죠? 미국에서 그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자 그거 그 채권 발행도 미국도 봐야 됩니다. 제가 미국채도 보지만 정말 확실하다 그러면 당연히 임상을 들어가면서 회사가 먼저 채권을 발행합니다. 아 당연히 이 임상이 임상 3상까지 한번 임상할 때마다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확실히 성공한다. 그럼 당연히 지분 강화해야죠. 여기저기서 지분을 사들일 텐데 당연히 무기명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 그래서 테마랑 엮이는 거기 때문에 채권 종목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을 보면서 자, 매매하면서 일단 하더라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ELW도 그렇지만 주식도 여러분들께서 수익 난 거는 이체를 하셔야 돼요. 주식이나 파생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주식이나 파생이나 똑같아요. 자, 계좌 안에 있는 이상 그 자금은 깡통을 찰 수 있습니다. 자, 1,000만 원 갖고 매매하신다. 물론 ELW야 자,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주식도 내가 투자한 금액은 원금인데 당연히 빼내셔야죠. 빼내지 않으면 자,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반드시 자, 이럴 때는 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방어를 자, 하는 그런 자세는 원금을 자, 빼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럴 때긴 하죠. 자, 채권 종목도 그래서 저희가 분할로 매도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자, 고점이 더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지난번에도 우리 고점이 있었지만 자, 몇몇 종목 아직도 남아 있었죠. 퍼센트로 팔아 나갔던 이유는 자, 중간중간에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변화되는 날짜가 자, 있을 때는 그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매매하시면서 어느 정도 생각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퍼센트대로 고점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냥 일단 어찌됐건 고점이 더 높더라도 분할 매도해 놓고 싹 정리하고 10% 정도는 지켜보실 수 있는 거예요. 10% 그거 리딩 다 하다가는요 종목 새로 못 나갑니다. 10% 정도는 자, 고점까지 볼 수 있지만 상가격에 매도해야죠. 90%를 수익 나서 뺐는데 10%를 끝까지 자, 지켜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되는 건 자, 마찬가지로 뭐든지 욕심이 문제예요. 분할 매도는 반드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같을 때도. 그래서 이게 금요일 저희 매매예요. 물론 짜투리 종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날짜가 길어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종목들은 지금 매도해 나가고 있어요. 자, 매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지 종목이 물론 10%다 해도 20개씩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팔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풀이 종목은 그러면 저기 휴대폰에 성공풀이 주식 단타방 들어가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유료도 진행 중이지만 일단 저희가 무료 회원방에도 자, 종목을 드려요. 그래서 퍼센트대로 팔아 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채권 종목은 특히 요즘 같을 때 참 달라졌습니다. 500억 정도가 넘어가면은 감사를 회계를 외부에서 자, 받아야 되고요. 주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겹치기 채권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자, 좋은 이유가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해도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채권이 시총이 작은데 발행해 놓고서 채권을 발행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자, 1이라는 우리가 채권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숫자대로 다 나옵니다. 어떤 채권이든. 이 CB, 이 BW, 뭐 워런트, 그리고 CB 전환사채, 그리고 BW 3호 뭐 이렇게 있는데 자, 1채권을 발행을 해 놓고 바로 2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살짝. 근데 물론 채권 뭐 콜옵션인지 풋옵션인지도 봐야 되지만 이 채권을 또다시 진행하기 위해선 무지 막지하게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올라갔다가 떨어뜨렸는데 그러면 이때 손절을 하거든요. 얘는 이 채권 자, 이자 지급 날짜던 전환 시기에 다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지금 올라가는구나 해도 겹치기 채권이 발행이 있을 때는 분할 매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특히 시총이 작은 애들이 겁나게 띄우거든요. 많이. 근데 겁나게 그 다음에 떨어져 버려요. 모든 채권이. 자, 이럴 때 모트렉스가 대표적인 예요. 이때는 정말 안정적인 1호 채권을 발행을 해놓고선 2호 채권이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었죠. 6%에 발행을 했던 걔 때문에 4,000원에 거래되던 게 2,000원까지 쭉 떨어졌어요. 결국 그렇지만 자, 이 발행한 채권 따라서 다시 4,000원대
4,500원 얼마까지 갔다가 지금 좀 조정이죠. 근데 아직 1번 채권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자 겹치기가 발행했을 때가 가장 혼동이 오지만 뭐 날짜대로 어차피 무기명 채권 같은 경우는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 근데 이제는 특히 소형주가 많이 하는 거거든요. 자 투자 시총이 작은 소형주들이 근데 이제 겹치기 채권 발행이 조금 어렵게 됐어요. 겹치기 채권 발행해도 차라리 시총이 커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채권 종목을 하면서도 물론 겹치기 채권 때문은 아니지만 분할 매도를 여러분들이 제가 그 알려드린 데 있죠. 자, 채권을 보는 방법을 어디서 봐야 되는지는 몇 번 알려드렸어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전부 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걸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없는 게 몇 개 있어요. 자, 단순한 자, 채권 발행이 아니라 좀 몇 개가 제가 여러 번 근데 적어도 투자한 채권의 회사채에 자,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 회사채가 있어야지 등록을 합니다. 회사채가 없이는 등록을 상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가서 종목별 발행 정보를 보시면 자, 나와 있고 발행한 정보고 근데 예를 들어서 특히 임상을 한 종목이 채권 발행을 못했다 그러면 자, 썩 믿음이 가는 건 아니죠. 자, 500억을 어디서 마련을 한다고요? 누가 준다고요? 아니죠. 자, 그만큼 회사는 채권 발행을 확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발행합니다. 공모가 아닐지라도 일부의 3호라도 자 근데 공모 3호 어떠한 채권도 발행하지 않았다. 자 적어도 확신이 있다. 그러면 발행해서 지분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아니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채권 발행하면 공모해서 다 사들여요. 이두저도 못한다는 건 자 이슈만 테마로 엮어서 이슈만 확실히 안 되면 주가 올리고 자 지분 매도가 들어가겠죠. 결국은 이후에 보면 지분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을 때는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 업황을 뭐 백날 살아난다 해도 소용없고요. 채권은 확실히 어떤 회사채를 그리고 지금 발행한 자, 상장을 하게 된 회사채 등급 정도는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사실 솔직히 BBB 등급 정도만 된다 그러면 어려워요. BBB 등급의 회사채들을 CP 기업어음들을 사들인다고 그랬는데도요. 그죠? 분할매도 사들인다고 얘기를 했지만 한은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한은이 대출을 해서 기간산업자금은 5년물로 채권을 발행을 해서 하지만 그 이외의 채권들은 회사채들은 증권사 보험사가 대출을 받아서 자 그걸 해주는 거예요. AA 마이너마 BBB 채권을 해준다고 그랬지만 아직은 확실치 않아요. 자 해준다고만 했지만 BBB 채권 미국은 BBB 채권을 사들여요. 자 연준이 해주지만 정부에서 보증을 서서 자 그렇게 우리 지금 BBB 채권들 어떻게 보면 정크본드들도 손대기에 조금 어려운 채권들인데 여러분이 아는 회사채들 보면 A도 아닙니다. A 채권 자 이렇게 많은데 BBB 채권까지 사들일 여력은 없다고 봐요. 단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좀 나아지겠죠. 이거 좀 BBB 채권도 지금 위험한 게 아니구나. 저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조기 환매 조기 상환 이 얘기가 없겠죠. 자 이건 하나의 자 어떻게 보면 환율 스무딩 오퍼레이션 하는 것처럼 환시기 말로 자 5월 달에는 1200원 미만으로 환율이 떨어질 거다 분명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당연히 환차익을 노리는 그쵸? 자 우리가 달러 사기 겁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직접 현물 투입하지 않았어도 그것처럼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BBB 등급 얼마 사드릴지 어디 하나 사드릴지 많이 사드릴지는 대대적으로 하지만 기간산업 자금 40조는 거기까지는 어려울 걸로 보여요. 지금 AA 마이너로 얘기를 했지 그 이외의 채권은 그냥 BBB 채권이라고만 얘기했지만 걔를 사드린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식도요 이슈나 테마로 그 차트로 차트는 후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별 기법이 많은 거예요. 자, 차트가 확실하면 한 가지 기법밖에 없어야지 돼요. 한 몇 가지. 이 기법, 저 기법, 이 기법, 저 기법을 다 짜 맞춰 놓는 게 차트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그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고 주가를 날짜에 맞춰서 무기명자가, 제가 계산한 게 아닙니다. 무기명자가 계산해 놓은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하는 거는 당연히 자, 그 주가까지 올라갔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지분 관계부터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발행한 채권 이제 약정 과정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자, 채권 여러분들께서 채권 종목, 자, 무기명 채권들 당연히 분석을 해서 본다. 그러면 그 중에서 자, 오를 만한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성공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